안녕하세요. 지하면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하면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지났습니다. 추석 전에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네, 그렇죠. 원래 저희가 추석 이 명절 전에 항상 라이브도 하고 영상도 미리 찍어 올리잖아요. 사실 그때 이제 제일 가까웠던 게 아마 요번 연도 설날이었죠. 설날이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작년 추석 이랬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시간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시간이 좀 정말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본의 아니게 이제 영상을 좀 또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좀 못한 감이 있지 않나. 왜냐면 저는 이제 촬영을 한 지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한 달 좀 넘었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게 이제 8월 말.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보름은 지났죠, 적어도. 네, 그래서 정말 그 영상을 기다려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지만 이제 영상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들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그렇죠. 관심 있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덤프 관련돼서 이제 탑6를 찍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시리즈를 좀 만들어 볼까 해요. 중간중간에 또 점검할 겸. 그리고 제가 최적 카탈로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본급 차량에서는 이 차량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을까? 비싼가 싼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덤프 그 영상이 사실상 조회수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좋아하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밑에서부터 톤수가 낮은 것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로 생각이 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4대만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확히는 5대입니다. 정확히 5대인가요? 네. 예,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전 모델을 다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판매가 되고 관심이 많은 순서대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하고자 하는 차량이 소형 차량이잖아요. 저희가 1톤은 제외를 했어요. 왜냐면 1톤은 매물도 정말 많고 그리고 제조사 홈페이지 사실 1톤이라고 하면은 승용차에 가깝죠. 예, 대한민국에서는 없잖아요. 현대기아 말고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톤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이 이후에 2.5톤, 3.5톤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만한 부분은 이런 2.5톤, 3.5톤에 대한 이 준중형 차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형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차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낮은 톤수, 그러니까 이제 적재량이 좀 적죠. 들어가는 양이. 아무래도 이제 5톤 축차나 25톤에 비해서는 들어가는 양이 좀 적다 보니까 네네. 이 차량들은 보통 이제 탑 차량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중형 트럭이나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윙바디로 이제 뭐 간선 노선을 뛴다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뭐 지게차로 싣고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이 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이나 아니면 뭐 경기도 아니면 대도시 이런 것들 곳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주 지역들을 많이 들어가는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마트 배송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물론 이제 마트 배송이나 편의점 전부 다 1톤도 가능하겠지만 물량이 조금 더 넉넉하게 실리거나 하려면은 이제 보통 한 2.5톤이나 3.5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식자재를 운반을 받는 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 전부 다 이제 2.5톤이나 3.5톤 트럭으로 식자재를 운송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은 간선 노선이 아닌 그래서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근처를 운송하는 그런 트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탑차가 많이 쓰인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탑차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제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을 배송할 때는 큰 차들보다는 작은 차들이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1톤이나 혹은 이제 2.5톤, 3.5톤 이런 차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소형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1톤 굳이 2.5톤, 3.5톤 가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론 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급여상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고 차량으로 한다 혹은 아니면 2, 3회전 정도의 물량을 띄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센터를 이동하는 3.5톤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톤 차량들보다는 급여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에게 좀 대입을 해보시고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간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주차 문제. 예, 2.5톤이나 3.5톤은 일반 주차장에 들어가기는 살짝 좀 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어쨌든 오늘 이야기해볼 이 차량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나마 어떤 차량인지, 어떤 뭐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차주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소형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마이티죠. 마이티 같은 경우가 1987년도에 생산한 틸팅 캡 장착 트럭입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눕는 틸팅 가능한 네. 부분이고요. 포터랑 메가트럭 사이를 이제 점유를 하면서 출시가 된 차량이죠. 워낙에 이제 다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이 차량이 워낙에 변화가 없는 차량으로도 유명하긴 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점유를 했지만 거의 독점이다 보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2020년도가 되어서야지 이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기는 해요. 사실 근데 이 2020년도쯤이 더센의 출시가 좀 맞물리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마이티가 1987년도에 처음에 딱 나왔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왜 그때까지는 자동 변속기 적용을 안 시키고 왜냐면은 뭐 그렇지. 10년도 때부터는 계속 이제 ZF 오토미션 전부 다 집어넣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출시가 됐었던 뭐 프리마나 아니면 이제 뭐 메가트럭 거기 메가트럭은 안 붙어 있고 네네. 저 뭐냐 이제 이후에 나온 엑시언트 이런 네. 것들도 이제 전부 다 막 붙이기 했는데 마이티는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막 혁신적으로 뭐 개발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팔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경쟁 상대가 이제 ZF 뭐 저거 집어넣고 오토미션 나오고 앨리슨 오토를 넣는다 하니까 그때 이제 좀 적용을 시킨 감이 없잖아 있다. 그렇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브레이크 방식도 좀 바뀌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뀐 게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많아. 그 전에는 다 이렇게 아시죠? 다 아날로그였는데 디지털로 된 게 굉장히 최근입니다. 이게 마이티가 87년부터 20년까지 바뀐 것보다 20년부터 22년까지 바뀐 아, 거 맞아요. 2년 만에 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어쨌든 이 첫 모델 같은 경우가 미쯔비시사의 후속 켄터 5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해당 당시에 100마력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지금 봐서는 좀 약한 편이죠. 예. 근데 그 당시 때는 혁신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가져왔을 때 대놓고 광고를 하진 않고 옛날에 이제 그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그 약어로 부르는 봉고차 현대 그레이스 광고를 했을 때 약 한 2초 정도 잠깐 나와요. 틸팅이 잠깐 되면서 현대 마이티도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걸작 현대 미니버스 그레이스 새로운 차원의 미니버스 현대 그레이스 1톤 포토와 2.5톤 마이티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 모델이 전기차래요. 근데 전기차라는 게 사실 티는 나지 않는 광고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기 트럭을 보면은 약간 미래를 생각할 것도 있지 않을까. 미래를 생각했는데 그때의 반응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죠. 그렇죠. 지금과는 너무 달랐죠. 에이, 전기? 뭐 이러면서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이후 98년도 이후에 이 2세대 모델이 나오게 돼요. 2세대 모델이 이마이티로 한 번 그리고 마이티 QT로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이때가 약간 좀 각진 디자인에서 동글동글한 디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오게 되고 15년도에 이 3세대가 다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약간 좀 이 현대 전체적인 트럭 라인업의 디자인을 좀 잡기 위해서 좀 대형 트럭과 비슷한 각진 디자인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이때는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다시 설계를 하고 모든 것들이 좀 많이 바뀐 엔진이나 뭐 미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변경이 된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서 약간 내부 공간이나 안전 사양들이 이제 대거 투입이 되면서 승차감 역시 개선되었다는 평들이 많은데요. 이게 거의 최근입니다. 네, 어쨌든 최근이었다라는 거고요. 네. 차주분들 사이에서는 워낙에 이제 많은 후기들이 있잖아요.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마이티는 압도적으로 그렇죠. 많죠. 그래서 뭐 엔진이 어떻다, 뭐 미션이 어떻다 이런 건 다 흔히 찾아볼 수 있으니까 조금 좀 딥하게 찾아보면은 이 정비하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트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상위 모델이 아니고서야 헤드라이트나 이 전조등 쪽이 전구로 돼 있잖아요. 이 전구를 교환하려면 좀 손쉽게 교환을 해야 돼요. 이 라이트 쪽 가니쉬만 제거를 하면 될 것 같이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이 앞에 후드를 열어서 떼고 이 모든 가니쉬를 빼야지만이 교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극악의 난이도로 차주분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 하는 차량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 1위라는 거.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항마로 등장한 타타대우의 더센입니다. 그렇죠. 현대 독점 시장에서 2020년도에
이렇게 타타데오 준중형 트럭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됐죠. 그래서 대우의 명칭으로 나온 건 예전에 그 대우 엘프의 후속작으로, 사실 근데 후속작이라고 하기엔 거의 20년 넘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더센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계승한다는 느낌. 그렇죠, 맞아요. 정신적으로 계승한다라는 느낌인데, 더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승도 했었고 그리고 정리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동급에서 가장 높은 마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마력 초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급에서 찾아보기 힘든 ZF 8단 미션이 또 적용이 돼 있죠. 뭐 굳이 ZF사가 아니더라도 8단 미션 자체가 적용이 돼 있다. 요거는 이제 그 혹시라도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네. 지금 타타데우에서 그 206마력짜리로 나오는 모델은 지금 5톤에만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센 같은 경우에는 3톤, 4톤, 5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원래 2.5톤, 3.5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5톤, 4.5톤, 5톤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이제 그 트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 인증 톤수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다 보니까 애초에 그냥 0.5톤의 톤수를 0.5의 톤수를 넣지 않고, 그러니까 3톤, 4톤, 5톤 이렇게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비교할 대상군은 약간 2.5톤, 3.5톤에 가깝기 때문에, 네. 제가 준비해온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은 3톤, 4톤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5톤에 이제 5톤에만 그 마력수가 높은 엔진이 장착돼 있다. 3톤, 4톤 같은 경우에 190마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이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왜 리뷰 영상 찍었을 때는 이제 판매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아직도 뭐 그렇게 많은 평들이 있지 않지만 초기 모델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결론이 좀 있었고요.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가장 많은 말로는 일단 재원상의 수치보다 마력수가 좀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적재를 했을 때 힘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엔진 소음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때 탔을 때도 소음이 좀 있는 편이긴 했어요, 확실히. 약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해서 더센은 저희 2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스즈의 엘프입니다. 네. 예, 엘프 같은 경우에 1959년 이스즈에서 생산해 놓은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이티나 더센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선조격이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빨리 나온 그런 트럭인데, 첫 번째 세대의 모델은 둥글둥글하게 귀엽게 생겼어요. 맞아. 트럭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좀 이상한 모양들도 있고, 어쨌든 약간 둥글둥글한 이미지인데, 한국 시장에는 2세대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68년도에 2세대가 들어왔고 3세대를 네.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앞모습을 바꿔서 판 게 대우의 엘프 2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긴 하죠. 대우에서 그렇게 판매가 됐었고, 93년도가 돼서야 5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가 지금 현재 차량과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둥글둥글했다면 약간 이스즈 엘프만의 생김새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모난 모양? 뭐라고 해야 되나? 마스크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본식 경차 느낌?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 5세대 되어서야지 93년도가 돼서야 그런 모양이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이 엘프라는 게 6세대까지 있어요. 근데 이 5세대가 초기 물량만 한국에 잠깐 들어오고 이후에는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판매 중인 6세대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이제 판매가 되었었는데요. 22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판매 대수가 2,000대가 이제 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리뷰를 할 게 없어요. 그 2,000분을 찾아서 여쭤봐야지만이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다 이런 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리뷰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적 판매 수가 적어도 5만 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막 특수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화물차에서는 이제 리뷰를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맞아요. 엘프가 쉽진 않죠. 그래서 근데 그나마 좀 적게 남아 있는 이 리뷰에서는 생각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성능이 좀 상대적으로 좋고 내구성이 좀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확실히 일본이 차나 이런 것들 엔진이나 보면은 네. 잘해요. 맞아요. 내구성 자체가 좀 뛰어난 편이죠. 워낙에 일본 차들이 다들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역사에 대해서 반성반하면 착한데. 맞습니다. 예. 네, 다음 마지막으로는 어제 만트럭의 TGL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트럭 중에 가장 비싼 트럭이죠. 2005년부터 생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더센을 제외하고 나서는
보면은 상당히 좀 후발주자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출시 당시에 캡 자체는 TGM 상위 모델 TGM과 같았었지만 운전실 바닥 높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다라는 특징이 있는 모델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특이한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급 자체는 중형 트럭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차량들보다는 확실히 엄청나게 큰 실내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지만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큰 캡과 편의사양 이런 것들로 인기가 꽤나 많은 차량이죠. 현재도 좀 그런 부분들로 해서 많은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네. 거의 뭐라고 할까요? 국산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되죠. 금액이. 딱 그 정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준중형 시장에서 이 차량이 필요할까? 이 정도까지 필요할까라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이야기하는 트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마력수를 자랑을 해요. 6기통에 250마력을 자랑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이 해당 차량은 없고 해당 모델은 없고요. 190마력 정도. 최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선 재원상으로는 더센이 힘이 가장 좋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5톤을 비교 대상군으로는 지금 넣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5톤이랑 비교를 많이 하지 마이티나 더센이랑 비교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럭의 시장 자체가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이제 2.5톤, 3.5톤 딱 정해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중형과 소형 사이에서 그 트럭들이 정말 세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 뭐 필요한 스펙들이 뭐 제각각 다 따로따로 있겠죠. 거기에 네. 이제 필요한 차량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으면은 이것도 더 그 선택권에 있어갖고 좀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 굉장히 비싸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직 차주분들의 의견이 또 중요하잖아요. 현직 차주분들의 의견으로는 캡이 크기 때문에 확실히 거주성이 좋다. 뭐니까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차셔가지고 나와서 나는 와이프랑 같이 둘이서 그냥 운전하면서 이렇게 돈 벌고 살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그렇죠. 그것 빼고는 다 단점입니다. 낮은 연비. 네. 그러니까 연비도 사실 이 나머지 차량들에 비해서는 거의 한 40% 정도? 의 수준밖에 못 미쳐요. 그리고 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가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당연스럽게도 연비가 좀 더 들어가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동 옵션들, 그러니까는 오토라이터라던가 오토 에어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잦은 요소수 소모. 아무래도 아마 이게 연비랑 또 직접적인 관련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소음, 그리고 승차감이 좋지 않다. 가장 많이 TJL에 달린 그 문구가 뒤뚱뒤뚱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승차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품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렇게 4개를 먼저 살펴봤고 이 4개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좀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그 하나하나 좀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로는 이제 현대 마이티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대우 더센이 있었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만트럭 TGL 차량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스제 엘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더 추가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첫 번째로는 볼보 FL. FL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 더 이상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FL을 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FL 차량도 같이 넣어서 할까 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FL을 넣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FL 차량에는 축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이티나 더센이나 이런 차량들에는 네. 엘프나 이런 차량들에는 축을 달지 않고 운행을 하는데 FL 같은 경우에는 축을 달고 차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네. FL은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200호에 이제 나오는 벤 차량이 있어요. 네. 이 벤 차량이 있는데 이거는 스타렉스랑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또 샤시 모델이 나옵니다. 샤시 모델이 그래서 나와서 이게 또 특장 작업이 되고 뭐 윙바디나 아니면 냉탑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데 네네. 사실상 뭐 3.5톤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 괴이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이제 눈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걸 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가격은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 5가지 모델. 그래서 첫 번째로 현대 마이티, 대우 더센, 그다음에 이스제 엘프, 네. 만트럭 TGL, 그다음에 이제 200호 벤까지. 벤. 요렇게까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네. 마이티라고 해갖고 금액이 하나 두 개로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단축이 있고 중축, 장축, 초장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2.5톤인지 3.5톤인지 와이드 6.6인지 혹은 이제 뭐 샤시캡 뭐 10.2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갖고 또
금액대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통일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카고 차량을 기준으로 통일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카고 차량 말고 만약에 내가 샤시 모델을 통해 갖고 탑차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카고 적재함 금액을 빼고 여기다가 특장 금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특장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죠. 윙바디를 하실 것인지 내장탑, 냉동탑, 뭐 냉장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있어 갖고 상세 견적은 따로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카고 기준에서 좀 큰 차량들 기준, 그러니까 큰 차량이라 하면 적재함이 가장 긴 차량들을 기준점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대 마이티 그 3.5톤 카고 오토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거의 다 웬만한 옵션들, 풀옵션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170마력짜리가 있는데 요게 금액이 6,211만 원입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랑 그다음에 이제 뭐 브레이크 패드 세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3.5톤보다 좀 더 커진 와이드 6.6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6.6 장축 기준에서는 6,557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와이드 6.6 초장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네. 초장축 같은 경우에는 7,394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우 더 센 카고 오토미션 기준입니다. 최고 190마력이고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톤, 4톤만 가지고 왔습니다. 5톤은 네. 별도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톤 슬리퍼 캡 기준에서 6,0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후방 카메라랑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4톤 극초장축 같은 경우에는 6,21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T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네요. 조금 더 저렴합니다. 애초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더센이 출고가 될 때 네. 현대보다는 좀 더 싸고 현대보다는 좀 더 힘있게 이렇게 이제 그 목표를 또 두고 출시를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거기에 맞춰서 잘 출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스즈 엘프 차량 있습니다. 네. 이스즈 엘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풀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길이에 따라 갖고 금액을 사실상 구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길이 말고 톤수별로 2.5톤하고 3.5톤 두 가지가 있는데 2.5톤 같은 경우에는 5,854만 원이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3.5톤 같은 경우에는 6,119만 원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트럭 제일 비싸죠. 네. TGL. 이 TGL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0마력이 있고 그리고 네. 만트럭 같은 경우에는 일반하고 프리미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리미엄 캡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기준에서는 9,840만 원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기준에서는 1억 90만 원입니다. 네. 차라리 그냥 중형 트럭 사는 게 낫겠네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예, 없어요. 만트럭의 네. 그 일반하고 프리미엄 캡하고 차이점 뭐 이런 거 아, 예. 말씀해 주세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예, 아니 너무 비싸니까 안 살 것 같아서. 너무 이게 비싸죠. 그 프리미엄 캡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헤드라이트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달라졌고 가장 크게 변동된 점은 이제 안쪽에 무시동 히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 아. 프리미엄 캡은 무시동 히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 캡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 히터가 따로 없다. 그리고 이게 무시동 히터 애초에 적용된 차량 자체가 네. 만트럭 TGL 프리미엄 모델이 유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델 중에서는 네네. 나머지 차량들은 이제 뭐 따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200호 벤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이제 그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처럼 이제 그 벤으로 나오는 모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샤시 모델이 있는데 벤으로 나오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6,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샤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5,900만 원 정도. 5,900. 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대는 국산이나 이런 부분들이랑 좀 비슷하네요. 200호도. 사실 그 이스즈도 그렇고 이베크도 그렇고 네. 그 만트럭 TGL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전부 다 이제 2.5톤, 3.5톤 딱 네. 그 금액에 맞는 거기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택지가 좀 많이 늘어서 뭐 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센터나 이런 곳들에서도 1톤을 선호하는 곳들도 있지만 이제 2.5톤, 3.5톤을 선호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를 보는 이 공고 쪽에서도 아마 이런 차량들이 좀 많이 보이시기는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게 물론 이 차량의 톤수에서는 신차로 구매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고차로 보시겠지만 중고도 어쨌든 신차 기반으로 해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뭐 신차로 구매하신다 해서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거지만 보통 이제 이 차량 그리고 이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2.5톤이랑 3.5톤이랑 다른 게 뭐야? 어떻게 구별하는 거야?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2.5톤, 3.5톤을 구분할 수
수 있는 방법은 인증차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재원이랑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 타이어 크기도 다 똑같은 차량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마이티 같은 경우에 2.5나 3.5나 그 타이어 크기가 똑같고 그다음에 대우 더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이어 크기가 똑같고 그리고 이수지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2.5톤 인증을 내는지 3.5톤 인증을 내는지 혹은 이제 3.5톤 같은 경우에 좀 더 길이가 길겠죠. 그러면은 길이가 긴 것은 그만큼 차체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그 내가 싣는 양이 좀 더 적어질 테니까. 바퀴 크기가 똑같은데 만약에 이제 뭐 좀 더 차가 크거나 혹은 네. 이제 뭐 엔진의 마력수가 좀 더 올라가서 엔진 부품이 좀 더 붙는다거나 미션이 좀 더 붙는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인증 톤수가 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2.5톤, 3.5톤을 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2.5톤, 3.5톤 말씀을 드리면 나는 2.5톤 생각했는데 3.5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예비 차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소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다음 이 시리즈를 또 할 때는 아마 그때는 좀 영상이 많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형부터는 정말 봐야 되는 차량이 굉장히 많고 사실 설정도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해서 그때는 조금 더 양질의 내용을 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GR맨 운송원 멘토 박강철이었고요. 지하면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